이번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뇌정상 회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 입장을 대변할 패널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SNS를 얼마나 하시나요? 한두 시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 2시간 칼순삭은 기본이라는 현대인들의 SNS 중독. 오늘의 주제는 바로 SNS는 해로운가 이로운가입니다. 너무 궁금한 문제였어요. 자, 먼저 SNS가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SNS는 주말 삭제범이다. 팩트로 꽂아버리는 신경과 전문의 전성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대. 자, 그리고 중독과 뇌신경 측면에서 딥하게 분석해 주실 신경과 전문의 송은양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자, 두 분 진짜 반대 진영이거든요. 네. 저 두 분이 지금 강력한데. 혹시 그럼 두 분 SNS 반대하시면 두 분 SNS 안 하세요? 아니죠, 하죠.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전성호 선생님은요?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진영입니다. SNS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소통과 창작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요즘 것들 대표 SNS를 직접 활용하며 그 장점을 몸소 증명하고 계신 인플루언서 김민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야, 그냥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SNS 안 하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대표 주자로 강예은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MZ 대표 요즘 것들 강예은입니다. 인사는 되게 요즘 것들을 대표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두 분은 그러면 SNS를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럼요. 전혀 해롭지 않다. 해롭지 않다. 그럼 두 분은 제가 딱 느끼기에 네. 팔로워 숫자, SNS 팔로워 숫자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1만에 다가가고 있는 1만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로 다가가고 있는 예. 네 새싹입니다. 아, 새싹이시네요. 네네네. 우리, 예.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7만 8천 명. 야! 명함을 지금 못 내밀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서. 만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도 저렇게 네, 난리들 치시는데요, 뭐. 네. 7만, 8만이면 그쵸, 대단합니다. 그쵸. 예. 네. 우리 선생님들은 팔로우 숫자, 저는 없습니다. 팔로우 숫자가 없으시고요. SNS는 하시지만 팔로우만. 하는. 네, 팔로잉만 하는. 우리 전송 선생님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많습니다. 많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56명 있습니다. 56명. 야, 56명. 소중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룰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팀이 차례대로 SNS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칠 거예요.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서 여러 질문을 던지며 서로의 주장에 반박하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통해 오늘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NS가 해롭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전성호 선생님,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SNS를 좋아는 하지만 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 SNS는 정말 중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네,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거를 이제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뿜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즐거움, 맞아. 즐거움이 이제 만끽되면서 더 즐겁기 위해서 더 많은 도파민을 뇌에서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뇌가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그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거. 반대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도 SNS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알람이 울리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가 자꾸 확인을 하시던데 좋아요가 오늘 몇 개 달렸죠? 좋아요는 항상 달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SNS 없이 사는 거는 무인도에 혼자 갇혀 사는 거 맞아. 느낌이 그래요. 좀 들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송은양 선생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즐기고 좋아하고 그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그 SNS는 참으로 유용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쵸. 이게 신경과로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자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하면 요즘에 SNS 중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제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이제 자제할 수 없는가 동시에 그걸 이제 계속 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담배도 그 담배를 너무 과하게 그리고 이제 약간 중독처럼 되면은 맞아. 그 꽁초를 찾기 위해서 막 쓰레기통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 있는 거거든요. 의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도 그냥 우리가 좋게 적절하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이제 과하게 했을 때 자제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네. 찬성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찬성하는 이유 민지 씨부터 얘기해 보시죠. 물론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SNS는 일단 어떤 기록을 하는 그런 좋은 다이어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리. 어떤 좋은 날, 뭐 졸업을 했을 때, 아니면 생일이었을 때,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아니면 정말 일상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를 간다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을 입었든지, 이렇게 나만의 취향을 그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또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고 하면서, 뭔가 나만의,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라는 SNS 개념보다는, 난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오늘 특별했어. 너넨 어땠어? 라는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어. 너희는 어떤 하루를 보냈어. 이런 소통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요즘엔 SNS가 하나의 자기 표현의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는요, 이제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전 뜨끔입니다. 이런 명함을 주고받기보다 혹시 인스타 아이디 어떻게 되세요? 저 그것 좀 들었어요. 있으세요? 아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은 네. 예전에는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은 SNS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보면 그 사람이랑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나 뭐 기록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 특기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다. 적은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인들에게 명언과 같은 존재인 이 SNS를 단순히 해롭다, 중독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유로 막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상대로 신경과 정신과 선생님들 상대로 그런 말은 좀 경솔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토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토론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시절에는 또 어떻게 소통을 하셨나요? 궁금해요. 혹시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묶어서 보내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불 하늘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화 시대는 아닙니다. 그 시절 아니고요. 네. 싸이월드나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눈코 뜰 새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게시판이 있긴 했었어요. 글을 올리는 그 글에 댓글 달고 그런 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네. 그 홈페이지 게시판이요? 네네. 거기서 그냥 이제 동창들끼리 그쵸, 우리 동창들끼리 하는 게시판을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그때 이제 제가 딱히 기억나는 건 없네요. 그때 가장. 네,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데. 얼핏 봤으면 차이 별로 없거든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이텔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알죠. 아, 네. 그 시절로 가는군요. 예.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초반인데 네. 그때 아마 그걸로 채팅을 좀 했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삐삐가 나오고 빨리빨리 하면 이제 전화 빨리 해야 빨리 해야 되는구나. 되네. 네. 그렇게 이제 그렇죠. 소통을 했었던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만한 무전기 같은 전화기가 나오기 시티폰이 이제 무슨 핸드폰이 나왔었어요. 모토로라가 그때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네. 못 가졌던 아픔이 좀 개인사까지 이렇게 밝혀주시네요. 네. 요새 이제 카카오톡 많이 쓰고 있고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유튜브도 저는 초창기 때 이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유튜버로 네? 유튜버로. 네, 예.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좀 접고 나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 UCC 시절에. 예. UCC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UCC. 네, 그때는 그렇게 뭐 돈 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때 조회수 네. 없었어. 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접었거든요. 근데 괜히 접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어서 쭉 했었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은 근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또 많으셨네. 뭐 UCC도 만들어서 제작도 하시고 시대 그러네요. 흐름에 계속 그러네. 촬영을 훌륭하시네. 제가 왜 반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지금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구나. 뭐 예전에도 어떤 방식이 됐든 이런 소통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시대 흐름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SNS를 많이 이렇게 형태가 계속 변화가 되든지 간에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SNS를 하면서 나 이거 중독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자기 전까지도 보다 잠드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걱정을 하냐면 SNS를 많이 하면 혹시 뇌 구조가 실제로 변할까? 막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하니까 네. 궁금했거든요. 선생님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뇌는 네.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포들이 내가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전두엽 쪽에서 이성적인 행동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뇌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뀌는구나. 그렇죠. 운동선수는 이제 운동 영역이 또 많이 발달할 수 있고, 그런 또 음악가나 뭐 예술인들은 또 그 예술적인 영역에 또 발달할 수 있고, 그래서 뇌는 면하는데 네. 특히 이제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술, 담배, 커피, 마약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안 좋지 않나, 중독이 되니까 이제 그걸 담배나 카페인 뭐 이런 거랑 SNS 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전성우 선생님은 사실은 SNS 중독자거든요. 반대를 하고는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근데 굉장히 누구보다도 지금 SNS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I love SNS. 하지만 우리 분은 그럼에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반대 입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민영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반대하는 듯한 느낌. 갑자기 지금 소리가 네. 아까 전성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 즐겁잖아요. SNS를 하면 그 즐거운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반복되는 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상회로, 뭐 리워드 서킷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리워드가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하니까 너무 좋아. 뭐 이거 올리고 뭐 예쁘게 내가 어쨌든 예쁘게 해서 올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해주고, 맞아. 그러면 내가 또 그날 또 올리고 되게 즐겁잖아요. 이 보상회로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제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기억합니다. 아, 내가 이걸 하니까 좋구나. 아미그달라라는 감정에 대한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면 기분이 나빠. 그게 이제 서로 같이 막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전두엽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전두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그 전두엽을 계속 우리가 발달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게 하게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상회로를 계속 돌려가지고 좀 과하게 하게 되면은 전두엽을 손상시키게 돼요. 아, 이거 그럼- 너무 과해도 안 돼. 네, 그쵸. 뇌라는 게 과하면 과할수록, 그쵸. 조절을 못하는 과하게 사람은. 되게, 우리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네. 그치만 그 너무 술을 좋죠. 적당히 마시면 너무 좋죠. 네. 그치만 그걸 과하게 먹으면 또 문제가 되듯이, 맞아. 아까 우리 그 전성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SNS 좋죠. 좋습니다. 뭐 소통도 하고 좋은데, 신경과적으로 얘기해본다면, 지나친 SNS는 거기에 매몰되기 쉽다. 그리고 전두엽이 손상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현 씨 입장이 어때? 이 말 제가 들었어 지금 되게 막 너무 막 그 전점두엽 어, 얘기가 난리 났어. 막 해마 나- 맞아 얘가 아파 이거. 나오고 그러니까 막 어지러우면서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게 팩트로 막 혼나는 느낌. 맞아. 지금 막 약간 이렇게 주눅이 드는데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반대할 거예요 찬성할 거예요. 차리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저는 근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네.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경험, 다른 사람이 먼저 겪은 일들을 피드로 저희가 만나보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대리만족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더라고요. 내가 여행 가보지 못한 곳을 사람들이 멋지게 올려놓은 풍경을 보고 멋있는 곳이구나 하고 다음에 가야지 또 기억해놓고 이러면서 자극되는 이런 효과들을 근데 예은 씨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맞아요. 저 그쵸. 사람들은 저렇게 세월 좋게 놀러 아, 다니는데 나만 왜 이러지? 이게 상대적인 네. 박탈감으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나지. SNS 1시간 후 운동하기. 아 좋습니다. 딱 좋네요. 네네. 보다 네. 하고
하면서 운동 네네. 네. 나만 초라하고 나만 못 사는 거 그쵸. 같고 막.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네. 이제 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정말 좋죠. 내가 이제 뭐 그쵸. 50분 하고 10분은 안 하겠다. 뭐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뭐 1시간 다른 걸 하겠다. 요즘 보니까 뭐, 핸드폰 가둬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좋네요. 이렇게 가둬서 잠가버리고 운동하고 이게 이 괜찮을까요? 근데 그럼요. 이렇게 지금 예은 씨는 말 대화 나눌수록 되게 건강한 것 같아. 그쵸. 근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죠. 하고 10분 하고 10분 하고 그만 이거 딱 결제하자. 음. 근데 이게 되냐고. 이게 자꾸 손이 자꾸 가요. 네. 반대편으로 아, 지금 나는 없나 봐. 연령대가 나 선생님들에 더 가까워서 그런가 봐. 아니, 나도 찬성, 어떻게 보면 사성이거든요, 저도. SNS 하시나 봐요. SNS를 심지어 하거든요. 네. 그 전성호 선생이 56명 죄송하지만 저는 10,000명이 더 오. 아, 10,000명 넘으면 인플루언서 인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건강하게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자, 지금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근데 SNS는 정말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문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일까요? 조금 전에 또 어.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 뭐 좋은 여행지,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또 좋은데 그렇지. 내가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또 이게 약간 이렇게 말해서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 네. 모습이다. 네,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적인 내 모습하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걸 또 보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약간 좌절감이라든지 약간 패배감이 있고 열등의식이 갖고 있으면 또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30대, 뭐 40대, 20대 뭐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또 그게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바로 막 이렇게 어. 흘러가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완벽한 생활을 하거나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약간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실제 현실에서 약간 배치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내 신경하고 상관없긴 하지만 약간 그런 면, 문제까지. 네,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반론을 하실 분. SNS로 말씀하신 방금 그 방향성이 전 그건 것 같거든요. 알고리즘을 타고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친구가 좋아하는 거 알고리즘을 타서 또 그렇지. 그것만 보여주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들과 자꾸 보게 되고 그런 맞아. 것만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네. 자꾸 결혼이라는 거를 또 안 하는 사람들 멋진 모습을 보면 결혼 안 해야 돼. 근데 또 결혼해서 맞아. 잘 사는 사람들 모습 보면 결혼 그냥 나도 빨리 차라리 가정을 빨리 만들고 해야 싶다. 돼. 꿈을 향해 달리다가 또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근데 이게 또 정말 문화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약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세계적으로도 요즘에 보면 트렌드가 같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봤을 때 SNS의 장점이 진짜 세계는 하나라는 걸 요즘에 확실히 느낍니다. 하나. 네, 같은 디저트가 같이 유행하고 옛날 같으면 뭐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나중에 뭐 1, 2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다던가 옛날에 유행했던 옷이 나중에 온다던가 이랬는데 요즘에 진짜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챌린지 되게 유행 많이 하잖아요. 챌린지 이런 거. 네네. 얘네 온브리 하면은 외국 여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한 네네. 거를 어느 순간 모든 세계인들이 다 그걸 따라하고 있어. 세계가 하나 된 그 느낌. 맞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느낌적인 그 느낌이야. 맞아. 네네. 자, 얘기해 주시죠. 준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전성호 선생님 자꾸 좋아요가 뜨거든요. 자, 잠깐 계정 좀 잠깐만 차단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계속 나와요. 이제 그러네요. 우리가 약간 이또 변명 같긴 하지만 약간 의사들은 이 핸드폰을 항상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약간 이게 긴급 연락을 네, 긴급 연락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성호 선생님 약간 이게 몇개 이거를- 눌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민지 씨는요? 감성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팔로워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도 많이 받고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제가 하는 이유도 저도 막 음식 사진 찍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좋은 거 공유했을 때 그분들이 남겨주는 메시지 덕분에 뭐 힘이 난다, 위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콘텐츠를 공유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에 있어서 정말 저는 매일 하루 그걸 보면서 진짜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어이구, 이분들에게 그렇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나왔다. 그러면 제가 또 전공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TV가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용과 충족에 원해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소비자가 됐다. 그러면은 SNS를 공급하는 이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SNS의 콘텐츠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콘텐츠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의견이 참 이렇게 팽팽하거든요. 네. 이쪽 팀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 말이 맞아. 근데 또 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또 이 말이 맞아. 또 할 수도 있어요. SNS 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약간 우리가 현대인이 심심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할 권리? 네, 너무 심심해 라고 해야지만 그 심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놀거리를 자기가 만들고 심심하다 생각하면서 아 그럼 내가 뭐라고 놀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고 아, 네. 맞아. 어느 순간 고민과 생각이 네네. 없어져. 내 고민을 검색 한 방에 다 해결을 해줘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를 보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나. 제일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좀 쉬어주고 하는 이유가 아, 내가 방금 좋은 걸 봤어. 그럼 그 좋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좀 닫고 내가 그 본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손에 놓지 않고 3시간, 4시간 잠들기 직전까지 맞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끄고 잠이 다 든다. 그러면 내가 이게 아무리 좋은 걸 본다 한들 그게 내 걸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아 내가 좋았어 아니면 그게 좋아 어떤 내용이 좋았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통합할 수 있는 하는 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흘러가는 이렇게 그냥 마치 난 가만히 있고 쑥쑥 지나가는 것 말고는 남는 거 없는 게 아닌가. 우리 애한테도 얘기하지만 좀 심심해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해요. 심심할 권리. 네, 좀 심심해봐. 심심해야지 뭔가 내가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뭘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SNS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권리가 없어지지 않나.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심심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렸을 때 이후로 나 심심해 오늘 뭐 하지 이런 적이 없어. 심심할 틈이 없지. 그쵸.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 되게 제가들이나 아주 이제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물론 사색이나 이런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걸 한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창작도 하고 그 심심한 동안에 뭐 작가도 하고 새로운 작곡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성 선생님 아, 예.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 얘기도 해도 됩니까? 네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 어렸을 때는 항상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예. 단단단단 아, 예. 단단단단 시그널 음악 아, 그거 예. 기억나죠. 그래서 항상 토요일 밤 9시가 기다려졌고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 맞아. 영화 극장도 생기고 하다가 요새 이제 넷플릭스 맞아. 저는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아유, 그 미디어에 좀 약하신 편이시네요. 빠져있는 게 많네요. 많이 빠져 계세요. 예. 질문은 언제? 그러니까요. 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제 밥 먹으면서 바로 넷플릭스 딱 틀고 예, 그게 습관이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이거요? 보니까 요새 본 걸 또 보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게 문제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너무 많은 걸 빨리빨리 보다 보니까 얘가 기억을 못해요. 맞아. 그거 뭐였지? 본 거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언제 봤는데? 어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걸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게 해줘야 된다, 뇌를.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한데 좀 쉬었다가 해야 된다. 심심할 틈을 좀 그리고 만들어줘. 네, 심심하게 해줘야 되고 천천히 뇌를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 쇼츠 뭐 15초 뭐 맞아. 인스타 30초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계속 보고 싶어지고 하는데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제한을 두고 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이제 자녀분들 얘기해서 네네네. 저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게임 하거나 SNS 하면 1시간 하면은 2시간 책 읽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돼요. 어른들도 안 되는 걸 애한테 시키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만 하고 저도 맞아요. 네,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보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심심할 틈,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쉬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할 수 있어요? 예은 씨 어때요? 쉬는 시간이요. 네. 그래서 요즘에 SNS 콘텐츠로 좀 보시는 분들 좀 쉴 수 있도록 불멍 콘텐츠, 몰멍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어때요? 라이브로 그것도. 진짜 반박 진짜 잘한다. SNS를 하지만 불멍하는 건 뭔가 내가 쉬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 약간 쉬는 느낌. 이거 어떨까요? 반박 이런 반박 어떠세요, 선생님? 이거 네. 쉬는 거잖아요. 지금 불멍을 하겠대, 불을 보겠대, 모닥불 이거 한 거 보고서.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글쎄. 굉장히 근데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넘어가셨어. 좋은 네. 생각이래. 근데 저는 약간 음. 가만히 좀 있어야 된다. 오히려 시각적으로도 네, 가만히 그냥. 네. 어제 자극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은 불멍도 안 된다. 미디어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민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듣다 보니까 여기가 맞는 두 분이서 자리 바꾸시죠. 서모 선생님 아까부터 여기 앉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그러던데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읽어야 같습니다. 되고 명상이 그렇게 좋아요. 맞아. 그럼 여기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나도 선생님들 생각이 똑같아. 근데 몸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이게 된다니까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아이한테는 그렇게 선생님들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자기 전까지 잡고 있어.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 이성적인 것과 이제 내 생활은 너무 다른 거야.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이미지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뭐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 네 분 중에서 SNS를 하면 팔로우 숫자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잠깐만, 우리 민지 씨가 2표, 선생님 1표, 우리 예은 씨 1표. 민지 씨가 지금 전승우 선생님만 못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릴스나 쇼츠에서 이 선생님들의 1분 쇼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 전문 지식을 맞아요. 1분 만에 알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흰색 가운 입으시고 여러분 SNS 할 때 이거 지키세요. 3가지 따당. 첫 번째 뭐 두 번째 다 달았어요.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 이렇게 뭔가 릴스를 만들고 계시지 우리 않을까. 전성우 선생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거 내가 해야겠다라는 바로 생각을 바로 하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네 분 중에서 가장 SNS 중독이 심할 것 같은 사람. 이미지 게임이에요. 어찌됐건 이미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도 본인을 선택하셨어 지금. 자, 이유. 제가 아까 처음 만나 뵀는데 네. 인스타를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근데 인스타 알람이 이미 막 가득 차게 네네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미. 네네네. 어떠세요?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이 네 분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SNS님 뭐니 이런 거 나와봤자 안 휘둘릴 것 같은 사람. 안 휘둘려. 난 그런 거 안 해. 난 내 소신대로 간다.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약간 근데 제 성향상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 사담도 나눠봤는데요. 오늘 SNS가 과연 이롭냐 해롭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마지막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성우 선생님부터. 네. 저는 SNS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좋아요. 네, 좋은 건 맞아요. 예. 예, 너무 좋은데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시간 하면 2시간 독서. 네, 맞습니다. 이런 선생님 마지막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고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SNS를 많이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거기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든 뭐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지나친 SNS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좋고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네. 이슈를 따라갈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너무나 좋고 좋은데 내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마지막 변론. 저는 요즘 SNS의 방향성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좀 능동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많은 것들을 좀 한 곳에서 접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창의성이라는 것이 사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한 거 딱 봐서 또 조합해서 이렇게 조합했을 때 또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소통의 도구 또 창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세계적인 것들도 한번 보고 또 다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보면서 좀 창의적인 거 한번 나온 게 있으면 들어간 것도 있고 인풋 아웃풋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SNS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민지 씨요. 저는 SNS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의 삶도 보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멀리 있고 또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서 내 삶을 조금 더 가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SNS 나쁘지만 유용하게 사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SNS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SNS는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아티스틱한 내가 되고 싶나요? SNS에서 펼쳐지는 멋진 세상이 도움이 될 것 같죠? 그게 될까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지금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찬성이냐 반대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승자는 SNS 찬성! 야,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사용 찬성!